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또 아울러 단국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철환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지금,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30년간의 공직 생활 이후 금융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위기의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의 융성을 말하는 이철환 교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문화를 통해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그를 이번 주 피플엠에서 만나본다.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어느 것 하나 문화와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성장도 그렇고 더욱이 우리 인간 사회가 좀 더 발전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 융성까지 이렇게 뒷받침되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그 사회가 좀 선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문화적 어떤 융성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의 고양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과정을 저는 감히 제2의 르네상스 운동이 필요하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의 그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2의 르네상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지하 경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의 경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비롯된 어떤 그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 후유증의 근저에는 역시 어떤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의 피폐화 그리고 문화적 후진성에서 이런 이 후유증들이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문화적 이 감수성이라든지 문화적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인간성 회복과 그리고 그 문화적 어떤 그 감수성 고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문화적 그 감수성 고양을 통해서 우리 인간성이 좀 회복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랄까 후유증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상당 부분 그 자본주의 어떤 그 후유증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를 통해서 치유하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그 문화적 기반 없이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창조 경제에서는 어떤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자 생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창조적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문화적 기반에서 그렇게 비롯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더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좀 정체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기술 면에서는 과거 우리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술 격차가 자꾸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인, 즉 문화적 어떤 그런 그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경제 발전이 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소개한 그런 그 도시들은 그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아마 경제 발전과 이렇게 잘 접목시킨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에 굉장히 귀한 그런 측면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면은 스페인의 그 빌바오라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빌바오 도시는 원래는 철강과 조선 산업으로서 지탱해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1980년대 들어와서 이 업종들이 굉장히 좀 불황을 겪게 되자 도시 전체가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떤 활기를 갖다가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분관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술관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그렇게 지어졌죠. 지금 그 미술관은 빌바오시의 어떤 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사실은 구겐하임 그 뉴욕에 있는 본관 미술관보다도 이 빌바오시에 있는 그 분관이 더 유명한 그 미술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퓨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혼합되고 통합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또 다른 어떤 성질의 그러한 문화를 갖다가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문화가 결합이 되고, 또 시간적 개념으로도 과거와 현재의 것이 그 결합이 되고, 또 영역적으로도 음악, 미술, 영화,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그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퓨전의 그 예를 들면은 우선 그 대중예술과 고전예술의 어떤 그 결합을 예를 들면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뮤지컬은 어떤 대중의 어떤 그 대중가요가 그 오페라에 이렇게 그 가미가 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장르가 탄생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뮤지컬은 시장은 기존의 그 오페라 시장이나 연극 이런 시장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지금 커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은 지금 현재 약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조 원 이상의 그 규모가 되는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 규모는 점차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콘텐츠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준용성도 있지만은 이 문화 콘텐츠는 다른 어떤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또 엄청 큽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아주 절실한 그런 과제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육성 방향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 문화가 가진 어떤 그 역사,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세계화된 그런 그 상품은 가장 현지화된 그런 상품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한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좀 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쌓이게 되는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빈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또 노인 자살률이 뭐 세계 최고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그 노인들의 그 삶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등, 이런 그걸 감안할 때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의 후진성과 우리 인간성의 어떤 그 피폐화되는 막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그 인간성의 피폐화라든지 문화적 후진성을 갖다가 이제 문화 육성이나 문화적 어떤 그 감수성을 갖다가 고용을 통해서 치유를 해 나간다면은 좀 더 이제 인간의 그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를 어떤 그 뭐 전시적이고 소유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좀 더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문화적 어떤 감수성을 갖다가 좀 더 그 높여 나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걸 좀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나름대로 그 문화적 어떤 행사를 갖다가 한번 개최해 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에 이 문화적 어떤 그 감수성 고양, 그리고 또 좀 더 행복한 그런 그 삶,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원대한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두서없는 이야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